2023년 중앙아시아 한가운데에서 상상도 못한 철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유럽아시아 철도 교통의 핵심 거점이자 중앙아 철도망 현대화라는 국가적 프로젝트가 시작된 그곳에서 총 2,400억 원 규모의 고속열차 계약을 두고 전 세계의 철도 강국들이 모였습니다. 프랑스의 알스톰, 독일의 지멘스, 일본의 가와사키 그리고 스페인의 탈고. 세계 최상위 기술력을 가진 이들 국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에서 한참 밀린다. 조립형 수준이지 독자적 플랫폼은 없다.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한국의 KTX가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고 결국 계약서에 서명한 것도 한국이었다는 사실. 더 놀라운 건 그 과정에서 한국 기술진이 열차에 모래를 집어넣었다는 보도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선택. 그 선택 하나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왜 한국은 가장 느린 열차로 경쟁에 나섰던 걸까? 그리고 그 모래 한 줌은 무슨 뜻이었을까? 그 모든 이야기를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의 목소리로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2023년 3월 타슈켄트 교통부 6층 회의실은 오전 9시부터 묘하게 긴장된 공기에 휩싸여 있었어요. 에어컨의 바람소리마저 조심스럽게 들려오는 그 공간에서 우리는 5개의 서류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의 테이블 중앙에는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그리고 한국이라는 이름이 적힌 제안서가 놓여 있었죠. 나는 사파르 백타시, 우즈베키스탄 교통부에서 고속철 건설 사업의 총괄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타슈켄트와 누쿠스를 빠르게 연결하는 철도 사업이 아니었어요. 이 나라는 오래전부터 수입 기술에 기댄 철도 시스템을 운영해왔고 그 결과 우리는 늘 누군가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열차가 멈추면 기술자를 부르고 부품을 요청하고 매뉴얼을 번역하며 며칠을 허비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핵심 기준은 단 하나. 우리는 기술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배워야 한다. 그것은 속도의 경쟁이 아니라 자립의 선언이었죠. 내 책상 위에 놓인 5개의 제안서 중 4개는 이미 예측 가능한 조건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세련된 디자인과 유럽 내 운행 실적을 강조했어요. 독일은 ICE 시스템의 정밀함과 99.7%의 정시 운행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일본은 신칸센의 무사고 기록과 안정된 부품 공급망을 자랑했고 스페인은 기존 협력 경로와의 연계를 이유로 우리 측 유지보수 체계를 간소화해주겠다는 제안을 적어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국의 제안서는 꽤 두꺼웠습니다. 처음엔 다소 생소하게 느껴졌죠. KTX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시스템인지 우리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두꺼운 문서 속에는 다른 나라에선 볼 수 없었던 항목이 들어있었습니다. 정비 매뉴얼 공동 제작, 설계도면 공동 검토, 현지 기술자, 실습 우선 보장.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단가도 싼 편이 아니었고 스펙상 최고 속도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었죠. 게다가 다른 4개 국가가 일관되게 설계도면은 비공개, 핵심 부품은 모듈 형태로 제공이라 명시한 것과 달리 한국 측은 우즈베키스탄 기술자와 협의하에 설계를 일부 수정할 수도 있다고까지 기재한 겁니다. 나는 며칠 밤을 이 문장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2016년 여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스페인제 탈고 열차가 타슈켄트 외곽의 엘릭사이 구간에서 멈춰 섰습니다. 사막의 온도는 43도를 넘었고 냉방 시스템은 동시에 고장났죠. 그날 나는 현장에 있었어요. 기술자들은 차에 탑재된 컴퓨터에 접근할 수 없었고 진단 프로그램은 스페인 본사에서만 실행 가능했죠. 우리는 승객을 전부 대피시킨 뒤 전선을 점검하며 본사의 답신을 기다렸습니다. 6시간 후 기기 초기화 권한이 없음이라는 한 줄의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나는 깊은 좌절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령 최고 속도가 조금 느리더라도 우리 기술자들이 직접 열차를 점검하고 수리할 수 있다면 그건 단지 기차를 들여오는 일이 아니라 기술을 들여오는 일이었죠. 하지만 교통부 내부의 반응은 예상대로 격렬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열린 3차 검토회의.
기술 담당 국장인 라스툼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독일 ICE는 이미 카자흐스탄에서도 운행 중입니다. 속도와 안정성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어 경제기획 담당 타지무라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기술 이전? 그건 듣기 좋은 마케팅일 뿐입니다. 도면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분석할 능력이 있습니까? 순간 나는 손에 들고 있던 한국 제안서를 책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열차가 멈췄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땀을 흘리며 외국 기술자의 도착을 기다려야 했고 단 하나의 나사조차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 앞에 무력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내 말에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메모지를 덮었어요. 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단지 빠른 열차를 고르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철도를 우리 손으로 설계해보자는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는 이 기회를 단지 속도 하나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아무도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기술 이전이라는 단어가 회의실을 채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회의가 끝난 직후 나는 한국 측이 보낸 제안서 뒷장을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처음엔 눈길이 잘 가지 않았던 부속 문서 중 하나가 유독 내 시선을 붙잡았죠. 기술 이전 실행 계획서 초안. 제목은 간단했지만 그 속엔 놀라운 세부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모래먼지 유입에 대비한 필터링 시스템, 고온과 저온 환경에서의 차체 팽창 수치, 그리고 정비 교육 일정 안에는 구체적으로 우즈벡 현지 기술자 대상 6주 단기 집중 트레이닝, 정비 시뮬레이터 현장 배치 예정이라는 문구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권한을 넘기겠다는 신호였습니다. 나는 곧장 내 사무실로 들어가 담당 실무자 2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한국 측과의 10일 비공개 실무 화상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노트북 화면에 등장한 한국 엔지니어의 첫 인사는 간결하고 차분했죠. 저희가 드린 약속은 계약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설계도 일부 샘플을 공유했고 우즈벡어로 번역된 정비 매뉴얼의 베타 버전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로 대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나는 다시 내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안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한국으로 실무단을 파견하자고 제안했죠. 지금껏 우리는 숫자만 보았습니다. 속도, 가격, 정시율. 하지만 이번에는 사람을 봐야 합니다. 설계도를 펼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직접 확인하러 가야 합니다. 라스툼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간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기술 이전이란 말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에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수없이 속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제대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심이 보이는 제안서가 처음으로 왔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 말에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누군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동의가 물결처럼 번져 결국 실무단 파견은 통과되었죠. 한국행 비행편이 결정되던 그날 밤 나는 오래전 한 기술자가 말했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빠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고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기술입니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여정의 끝에는 단순한 철도가 아닌 우리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즈베키스탄 실무단이 한국에 도착한 날 공항에 내리자마자 나는 무언가 달라졌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출입국 심사부터 수화물 찾기까지 흐름은 막힘이 없었고 공항 곳곳에 배치된 안내 표지판은 한눈에 들어왔어요. 기계적인 효율을 넘어서 배려가 시스템에 녹아있는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우리가 공항 리무진에 올라탄 뒤 한국 측 기술진이 직접 동행해 이동하며 상세한 일정을 설명해 주었죠. 처음 방문한 곳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풍동 실험센터였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부터 마치 연구소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정비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고 실험 장비 하나하나에는 손때 묻은 사용 흔적이 남아 있었죠. 이곳은 단지 보여주기용 공간이 아니라 진짜 기술이 숨쉬는 현장이었습니다.
실험실 내부에서는 0.2ml 크기의 규사 입자를 풍속 150km의 바람에 실어보내는 테스트가 진행 중이었어요. 기술자는 KTX 이음 차량에서 직접 분리한 공기 흡입구 필터를 우리 앞에서 해체했습니다. 기계의 중심부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구조물은 복잡하지만 논리적이었고 각 층마다 모래를 걸러내는 방식이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었죠. 샤크 조드는 손전등을 들고 가까이 다가가 관찰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그냥 부품이 아니에요. 생각이 보여요. 현장을 겪은 사람이 만든 구조입니다. 그 말에 한국 기술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사막에서 열차가 멈추지 않게 하려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것을 상상해야 합니다. 그 짧은 문장 속에 우리가 찾던 철학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모래가 아니라 멈추지 않으려는 의지였죠. 나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기술자들이 숫자가 아닌 상황을 먼저 보는 사람들임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우리는 고온 저온 환경 테스트 실험실로 이동했습니다. 영상 50도에서 영하 40도까지의 온도를 인공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대한 챔버 안에서 KTX 이음 차량의 도어 시스템과 브레이크 시스템이 자동 테스트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실제로 한국 열차가 혹한기 혹서기를 상정해 설계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샤크 조드는 잠시 말을 멈춘 채 시스템 패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엔 이런 테스트가 있다는 얘기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고장이 나야만 원인을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곳은 고장이 나기 전부터 이유를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군요. 그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반응에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예측과 준비가 기술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자립과 의존의 경계선이라는 것을 나는 그제야 깨달았죠.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정비 매뉴얼을 본 자리였습니다. 전자탭에 담긴 2300여 페이지 분량의 문서에는 우즈베거 버전이 포함되어 있었고 시뮬레이션용 애니메이션도 탑재되어 있었어요. 샤크 조드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다 말고 갑자기 고개를 떨궜습니다. 누군가 우리 언어로 설명서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낯설어서 울컥합니다. 그 순간 내 눈앞의 문서가 단순한 기술 문서가 아니라 존중의 결과물로 보였어요. 그리고 그 존중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던 기술 이전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술진들과 비공식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정하윤 차장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는 맥주잔을 내려놓고 담백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기술을 빌려 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기회를 줬다면 훨씬 빨리 독립했을 겁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지금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손을 놓지 않으려는 겁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말한 기회라는 단어는 단순한 투자나 계약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기술을 가질 권리까지 포함된 개념처럼 느껴졌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샤크 조드가 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장님, 이건 단지 견학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손으로 기술을 만져본 첫날이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말 그랬죠. 지금까지 우리는 늘 설명을 듣기만 했고 따라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직접 물어보고 직접 해체해보고 우리말로 설명서를 읽었죠. 그 모든 경험이 하나의 메시지로 다가왔어요. 우리는 이제 기술을 받을 준비가 아니라 함께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경기도의 또 다른 열차 정비 교육센터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엔지니어링 교육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곳곳에 KTX 이음의 실제 차량 모형과 부품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훈련 중인 젊은 한국 기술자들이 있었고 그들 곁에서 멘토 기술자들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샤크 조드는 그들 곁에 잠시 서서 브레이크 캘리퍼를 분해하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조심스레 손을 들어 질문을 던졌죠. 이 고정핀은 파손되면 교체 없이 보강할 수 있는 구조입니까? 한국 기술자는 놀란 기색도 없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예, 그걸 물어보시는 분은 처음이네요. 저희도 그걸 설계할 때 바로 현장 기술자의 시각을 고려했어요. 그때 나는 그 짧은 대화에서 진짜 기술 이전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것은 단지 종이 위 도면을 넘기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경험과 사고방식을 공유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센터 한켠, 우리는 한참 동안 설명서를 함께 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하윤 차장은 매뉴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며 우리 앞에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죠. 그곳에는 현장 기술자 피드백 회의록이 정리돼 있었고 그 안에는 우리가 겪는 문제와 매우 유사한 이슈에 대한 한국 측 기술자들의 고민과 수정 이력이 기록돼 있었어요. 보셨죠? 이건 제품이 아니라 공존의 과정입니다. 그 말에 나는 말없이 그의 손등 위에 놓인 회의록 파일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진심이 문서에도 고스란히 묻어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던 것이죠. 점심시간, 나는 혼자 테라스에 나와 앉았어요. 따뜻한 햇살 아래 한국의 하늘은 이상하리만치 맑았죠. 그리고 그 순간 오래전 타슈켄트 외곽에서 열차가 멈춰선 채 모래바람을 견디던 기술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기계를 바라보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었죠. 왜냐하면 시스템은 그들에게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과거와 오늘 내가 본 장면은 너무나 달랐죠. 그날 저녁 나는 모든 실무단을 모아 말했습니다. 우리는 속도를 보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고치는지를 알려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처음으로 열린 설계도입니다. 샤크 조드는 내 옆에 조용히 서서 말했습니다. 국장님, 이젠 저도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기술 이전의 진짜 시작 아닐까요?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기술이 언어를 넘어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것을 보았고 그때 나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단순히 열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만드는 제안이었다는 것을. 타슈켄트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사파르 국장은 교통부 청사에서 다음 주 발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서류에 집중하고 있던 그에게 급히 전화가 걸려왔죠. 상대는 아크타우 지역 열차 통제실 담당자였습니다. 국장님, 탈고 4호선이 11시 22분 고온 경고 후 정지했습니다. 현재 외부 전력 차단, 승객 에어컨 중단, 전원 대피 조치 진행 중입니다. 그 순간 사파르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에서 2016년 여름의 기억이 순식간에 되살아났어요. 그해 사막 온도 43도에서 멈춰버린 열차 앞에서 그는 기술자들과 함께 속수무책으로 서 있었죠. 에어컨은 멈췄고 내부 온도는 50도 가까이 치솟았으며 엔진 점검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참담한 날의 재현이었습니다. 현장으로 달려간 그는 사막 한가운데서 고열에 짓눌린 사람들과 기계실 앞에 멍하니 선 기술자들의 눈빛을 다시 보게 되었죠. 탈구 열차는 전력 리셋 오류로 정차된 상태였으며 스페인 측 서버와의 원격 연결 실패로 자가 진단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본사 서버 응답이 없습니다. 현장 엔지니어가 낯빛을 잃은 채 말했어요. 전광판에는 단 한 줄, 시스템 확인 중이라는 영어 문구만이 전멸하고 있었죠. 샤크 조드는 차 안에서 흘러내린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국장님,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현장에 우리가 있지만 시스템은 우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파르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열기 속에서 그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승객들은 천막 그늘 아래 앉아있고 기술자들은 손에 쥔 매뉴얼을 바라보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서 있었죠. 그로부터 4일 뒤 KTX 이음 1호차의 시범 운행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차역 플랫폼에는 연수생 출신 기술자들이 전날부터 상주하며 점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죠. 샤크 조드는 필터 시스템을 다시 한번 해체해본 후 새롭게 조립하며 옆에 후배 기술자에게 묻습니다. 이음 차량은 이중 흡입구라 모래 유입률이 30% 낮아지지. 단, 브레이크 계통에 이물질 들어가면 안 되니까 뭐부터 점검해야 하지. 후배는 잠시 생각하더니 에어 브레이크 호스 연결부에서 응결 확인이 먼저입니다. 라고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파르는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지금 이 사람들의 손이 이 열차를 살리는 손이 될 거다. 이음 1호차는 오전 8시 정각 플랫폼을 출발했습니다. 정확히 설정된 속도, 경쾌한 기동음, 안정적인 진동 속에서 차량은 사하르 구간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구간에서 미세한 진동 이상이 감지되었고 정비팀은 곧장 임시 정차 후 점검에 들어갔죠.
샤크조드는 브레이크 하우징의 결착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소형 드라이버로 오차 범위를 측정한 뒤 즉시 예비 부품으로 교체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22분 만에 끝났고 정비 기록지에는 상세한 교체 이력과 진단값이 기록됐습니다. 도착역에 열차가 정시로 도착했을 때 기다리고 있던 담당자는 무전기를 들고 조용히 말했어요. 모든 시스템 정상 종료. 정시 도착 확인. 이상무. 플랫폼에 서 있던 승객 몇몇이 박수를 쳤고 기술자들은 서로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샤크조드는 정비 기록지를 사파르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국장님, 이건 우리 손으로 만든 정시 도착이에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고쳤습니다. 처음입니다. 이 열차는 더 이상 외국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것입니다. 사파르는 그 종이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 순간은 단순한 기계 운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기술로부터 허락을 받던 과거를 끝내고 스스로 열차의 운명을 결정하는 첫 시작이었죠. 그는 말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모래 위에 놓인 레일이라도 우리 손으로 지킨다면 그건 가장 단단한 길입니다. 운행이 끝나고 일주일 뒤 교통부는 비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정시 운행률과 평균 진동 수치, 연비 효율이 기계적으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관심은 숫자가 아닌 사람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이번 KTX 이음 운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기자가 던진 질문에 사파르는 정비 기록지를 가만히 펼쳤습니다. 거기엔 낯익은 필체로 적힌 한 줄이 있었죠. 작업자 샤크조드 무민, 교체 사유, 진동 이상 감지에 의한 예방적 조치, 판단 기준, 실무 교육 경험 기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사파르는 기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번 운행의 핵심은 누가 판단했느냐입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외부 기술자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우리 언어로 문제를 보고 해결한 것입니다. 그 말이 전해진 뒤 한동안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국영방송의 뉴스 헤드라인에 이런 문장이 떠올랐죠. 우리는 더 이상 대답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묻는 사람이다. 그날 저녁 사파르는 야간 점검이 끝난 기술자들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모두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샤크조드는 조용히 밥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국장님, 예전엔 문제 생기면 매뉴얼부터 뒤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디부터 점검할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제 제 손이 결정권을 갖는다는 걸 느낍니다. 그 고백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어요. 그건 수십 년간 기술 앞에서 허락을 기다려야 했던 이 땅의 기술자들이 처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사파르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스템 안의 부속이 아니라 시스템을 움직이는 손이야. 식사가 끝난 뒤 모두 각자의 현장으로 복귀했고 사파르는 조용히 연구동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 벽면엔 기술 연수생들의 사진과 교체 기록, 문제 해결 과정이 붙어 있었어요. 그는 벽 앞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이건 열차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선 위대한 시작점이다. 정시 도착이라는 두 단어가 더 이상 뉴스거리로 다뤄지지 않게 된 그해 여름, 우즈베키스탄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타슈켄트에서 누쿠스까지 이어지는 1300km 고속철 노선의 일부 구간은 이제 정식 상업 운행에 돌입했고 매일 아침 승객들은 연착 걱정 없이 제 시간에 플랫폼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KTX 이음 6편성은 예정대로 순차 도입되었고 각 편성은 도입 전 사전 정비 보고서와 예비 부품 리스트, 우즈베거 정비 매뉴얼이 함께 등록되었습니다. 기차가 들어올 때마다 플랫폼에는 기술자들이 줄지어 서서 차량의 도착 소리보다 먼저 문서와 데이터를 점검했습니다. 이제 고속철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외국 기술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가 손수 지키는 체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국 연수생 30명 중 27명은 귀국 직후 교통부 산하의 기술자립팀과 연구소에 배속되었습니다. 그중 13명은 타슈켄트 기술대학에 파견되어 새롭게 신설된 철도 시스템 공학과의 교수진으로 편입되었죠. 이들은 단순히 기술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KTX에서 겪은 실제 정비 사례, 풍동 실험실에서의 실패 사례, 그리고 고장 진단 알고리즘에서 발생했던 이슈까지도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며 실패를 공유하는 학문을 정착시켰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타슈켄트 기술대학 내에 설치된 자립형 고속철 실습 트랙이었습니다. 이곳은 실물 차륜을 기반으로 고장 진단을 실습하고 시뮬레이터로 자동 점검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학생들은 졸업 전 이 트랙에서 열차 하부 구조를 해체하고 재조립하며 고장 유발 테스트를 스스로 설계했습니다. 기술은 더 이상 정답을 외우는 시험지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은 질문하고 실험하고 실패하는 운동이 되었죠. 샤크 조드는 실무 교수로 임용된 후 매 학기 첫 강의에서 같은 문장을 말했습니다. 기술은 속도가 아닙니다. 기술은 누구의 손으로 고치는가입니다. 우리 손으로 열차를 멈추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독립한 것입니다. 그 말에 학생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학기 말이 되면 누구보다 당당하게 열차 아래에 기어들어가 기름 묻은 손으로 부품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 손들은 점점 익숙해졌고 언젠가는 더 이상 외국 기준을 따라 하지 않아도 되는 기술자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변화를 바라보며 교통부 내부 분위기 역시 변했습니다. 기술 이전을 비용으로만 따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을 투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 부처 간부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열차를 준 게 아니라 매뉴얼을 줬습니다. 그 매뉴얼이 우리가 혼자 설 수 있는 발판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기치 않은 변화가 다가왔습니다. 카자흐스탄 교통부가 타슈켄트를 방문해 공동 고속철 기술훈련소 설립을 제안한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기술을 나누는 입장이었고 사파르 국장은 회의실 맨 앞자리에 앉아 그 협상팀을 직접 이끌었습니다. 그 회의가 끝나고 그는 혼자 남아 회의록을 정리했습니다. 전자문서를 닫고 고개를 들었을 때 회의실 창문 밖으로 고속철 선로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선로 위로 열차 한 편이 천천히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있었죠. 그는 혼잣말처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처음부터 다시 그은 철도의 첫 선입니다.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려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막 위에서 열차가 멈췄던 날 무력하게 서 있었던 과거의 자신에게 건네는 회복의 한마디였죠. 그날 밤 그는 연구동 건물 한쪽 벽에 붙은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연수생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 아래 누군가 손글씨로 적어놓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빠른 열차는 아니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우리 손에 설계도를 쥐게 한 열차였다. 그 문장을 바라보던 그의 눈빛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 문장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한 세대의 기술 철학을 요약하는 선언문이었죠. 그리고 그가 눈을 돌린 그 방향엔 샤크 조드가 막 새 학기 첫 수업을 시작하려 교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문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그 설계도를 또다시 펼치고 있으니까요. 타슈켄트 기술대학의 실습 트랙 한편 샤크 조드는 오늘도 학생들과 정비 시뮬레이션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모의 고장 상황을 설정하고 문제 발생 시간과 진단 반응 속도를 기록하며 학생 개개인의 대응력을 확인하는 것이 그의 주요 업무 중 하나였죠. 하지만 그는 이 단조로운 작업을 결코 지루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압력 게이지가 정상인데도 브레이크가 밀립니다. 이때 뭘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묻자 샤크 조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정비는 감각이 아니라 맥락으로 해야 합니다. 수치는 정상이지만 실제 상황이 비정상일 수 있어요. 그럴 땐 데이터를 믿되 직관을 검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말에 학생들은 메모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반짝였고 누군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단순히 정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왜 그 정답이 필요한지를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수업이 끝난 뒤 샤크 조드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오늘 실습 기록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술자의 손이 아닌 이제 교육자의 손으로 또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늦게 연구소를 찾은 사파르 국장과 조우했습니다. 둘은 말없이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실습 트랙을 바라보다가 샤크 조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학생들 질문이 많습니다. 정답보다 질문이 빠를 때도 많죠. 예전에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용감합니다. 사파르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그들이 질문을 잘하게 된 건 내가 답을 기다리지 않게 가르쳤기 때문이야. 그게 진짜 기술 이전이지.
샤크조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때 한국에서 처음 설계도를 받았을 때 이게 나중에 내가 다시 넘겨줄 도면이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파르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뒷모습을 남긴 채 연구소 문 너머로 사라졌죠. 그 순간 샤크조드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열차는 단지 달리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넘겨주는 지식의 궤도가 되었음을. 그리고 그는 다시 실습장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다음 수업 준비를 하던 학생 한 명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샤크조드 교수님, 우리도 언젠가 다른 나라 기술자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들은 순간 샤크조드는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때는 부품만 조립하던 나라. 하지만 이제 한국은 기술보다 더 깊은 철학을 전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세운 경쟁이 아닌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연대의 기술. 그날 우즈베키스탄의 선로 위에 뿌려진 모래는 단지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의존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고 함께 걷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수출 성공기가 아닙니다. 그건 기술을 넘은 신뢰에 대한 이야기고 속도보다 중요한 독립의 의미를 되묻는 이야기입니다. KTX는 느렸습니다. 하지만 그 느림이 한 나라의 미래를 움직였습니다. 이건 한국을 향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입니다. 당신이 설계하고 싶은 미래는 누구와 함께 달리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또 어떤 한국의 모습이 펼쳐질까요? 한국을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세상을 뒤흔드는 또 하나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